말을 늦게 한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자폐증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폐가 아닌 말만 느린 경우를 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면안이온 대표 원장 김민환입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 자폐증이지는 않을까 라고 의심을 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증상이 말을 할 때가 되었는데도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늦게 한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자폐증인 것은 아닙니다. 자폐 증상은 없이 단지 말만 느린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폐가 아닌 말만 느린 경우를 언어 발달 지연, 특히 다른 발달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를 단순 언어 발달 지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폐증과 언어 발달 지연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 상태가 예후도 상당히 다르고 치료의 방향성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두 증상을 구분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폐증과 언어 발달 지연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증과 언어 발달 지연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 증상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반복적인 행동, 상동 행동, 그리고 제한된 관심사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반복적인 행동, 상동 행동, 제한된 관심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증을 진단하는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 다양한 맥락에 걸친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 교류의 지속적인 장애. B. 행동, 관심 및 활동이 제한적이고 반복적임. 이 두 가지 증상이 다 나타나야 자폐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단지 말만 느린 아이는 A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있지만 B 증상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동행동은 지속적으로 또는 불안하거나 감정의 흥분이 나타났을 때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통을 앞뒤로 흔든다거나 제자리에서 뱅뱅 돌거나 뛰어다니는 등 우리가 볼 때는 크게 의미 없는 행동을 주구장창 반복하는 그런 행동들을 말하죠. 두 번째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강박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하던 대로 하고 순서대로 하고 있던 대로 있어야 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죠. 예를 들면 꼭 가던 길로만 길을 가야 된다거나 집에 들어갈 때 순서대로 특정 행동을 해야 된다거나 특정 물건은 특정 장소에 있어야 되는 등 정해진 대로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변화가 생기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비정상적 흥미, 집착을 보입니다. 여러 물건, 여러 대상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두 가지 물건, 대상에만 집착하고 그것만 계속 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죠. 마지막으로 감각의 변화를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각 처리 장애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아이들은 감각 반응에 너무 둔감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민감한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감각을 통합하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에 상당한 제한을 보이곤 하죠. 이렇게 B에 해당하는 증상이 없고 언어 표현만 늦어진다면 자폐증이 아닌 언어 발달 지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증상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여부입니다. 자폐증 아이들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폐증 아이들이 보이는 의사소통 문제는 표현 언어의 문제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폐증 아이들이 보이는 의사소통 문제는 단지 표현 언어가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하는 의사소통이 아닌 표정이나 몸짓, 손짓 등으로 하는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손짓으로 요구사항을 표현하거나 호응을 하면서 호감을 표현하거나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살피는 등의 이런 의사소통을 이야기하죠.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 단계인 표현 언어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언어 발달 지연 아이들은 표현 언어에만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조금 더 증상이 심해서 수용 언어에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 모두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두 가지 증상을 확인하면 말이 느린 우리 아이가 단지 언어 발달 지연인지 아니면 자폐증을 의심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폐증이 아닌 언어 발달 지연에 해당하는 아이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이런 아이들도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이유 없이 단지 말만 느린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언어 발달이 느리다는 것은 뇌신경의 발달이 느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뇌신경 발달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 아이의 몸 상태에 분명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언어 발달이 늦어지면 아이의 인지 발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언어를 익히는 것이 늦어지면 그만큼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도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적 장애 때문에 언어 발달도 늦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조기에 치료를 해야겠죠. 그리고 언어가 느린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말이 느리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이 같이 놀아주지 않기도 하고 놀림을 받는 경우도 많죠. 생애 초기에 이런 자존감의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폐가 아닌 언어 발달 지연의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